지금 보이는 이 사람 제럴드 아펠입니다. 1979년 MACD라는 지표를 만든 개발자인데요. 하지만 이 지표로 진짜 돈 번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레리 윌리엄스죠. 1987년 선물 거래 월드컵에서 고작 1만 달러로 12개월 만에 110만 달러 이상을 만든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오늘 영상은 이 두 사람의 MACD 매매법을 제가 직접 실전해서 사용해보고 딱 5분 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고 매매 승률이 미쳤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럴드 아펠이라는 사람은 원래 뉴욕 월가에서 일했던 기술적 분석가였죠. 이때부터 사용했던 이 이동평균선의 가장 큰 문제점을 발견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제럴드 아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의 속도 차이를 지표로 만들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MACD 지표라는 이름이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더 발생이 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실전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레리 윌리엄스입니다. 하루에 딱 3번에서 5번만 특정 신호에서만 매수 진행을 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뉴욕에서 진행했던 선물 월드컵에서 딱 1년 만에 11,376%로 우승을 차지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렵게 찾은 매매법에 대해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설정부터 시작을 하면 MAC 지표를 설정을 해줍니다. 일단은 보기 편하게 이 히스토그램은 꺼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난 거고요. 자, 첫 번째 매매법은 이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법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MAC도 90%가 넘는 확률로 매매할 수 있는 자리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선물 매매하는 데 있어서 90%가 이 시장에서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데, 조금이나마 확률이 높은 곳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몇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될까요? 5분봉, 15분봉? 절대 아닙니다. MACD는 최소 30분봉에서 1시간봉 이상을 보는 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5분봉, 15분봉 같은 단기 프레임은 가짜 신호도 많고 트랩도 굉장히 많아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MACD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요. 바로 200의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MACD의 기본 개념과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트레이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룰은 이 노란색 가로선인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이 0선 위에 있을 때는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준선이 0선을 하락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레리 윌리엄스가 강조한 게 이건데,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데드 크로스에서는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상승 추세에서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롱으로 매수하는 게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 밑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에 있는 롱 매수보다는 이렇게 데드 크로스인 이런 숏 자리만 보는 게 성공 확률이 90%가 넘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먼저 보고, 상승 추세면 롱, 하락 추세면 숏 자리만 본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자리도 보시면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는 작은 숏 자리보다는 오히려 이런 골든 크로스인 롱 자리가 더 큰 수익을 먹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레리 윌리엄스가 강조했던 건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RSI 지표도 결국 다이버전스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다이버전스가 걸렸을 때는 충분히 하락에 대한 베팅을 했을 경우에는 이 먹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쉽게 말해서 캔들의 방향과 MACD 방향이 반대됐을 때 우리가 다이버전스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추세가 변곡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시장은 변곡점인 추세 반전이 나타나는 시그널이기도 하죠. 생각보다 큰 타임프레임에서 이런 다이버전스의 변곡점은 생각보다 신뢰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추세선인데요. 우리 캔들에서 이러한 고점을 연결하고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변곡되는 추세선이고, 그리고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하락에 대한 변곡점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MACD도 이런 상승 추세를 하락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하락의 변곡점인 숏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이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상승에 대한 변곡점으로 롱 자리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전 매매에서 사용을 하려면 한 가지 시그널이 발생됐다라고 해서 뭐 롱이든 숏이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아까도 얘기했던 이 90%가 넘는 확률에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확률 높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는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생각보다 잘 맞거든요. 기준선 위에 있고 지금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근데 때마침 이 자리가 200일 이동평균선에 지나가는 이런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하게 롱버튼을 누릴 수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캔들이 이평선 밑에 있고 지금 기준선 밑에 있죠. 이러면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저항받고 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리 윌리엄스가 말하는 이 MACD 매매법은 더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지만 어차피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굳이 몰라도 되고요.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짜잘짜잘한 움직임에서 뭔가 수익을 내기보다는 90%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렇게 추세가 완벽하게 자리 잡힌 이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한다 해도 내 시드가 5배가 되고 10배가 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말고도 2년 만에 120억을 달성한 단타 매매법도 있고요. 그리고 20억을 번 역추세 매매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매매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어떤 타임프레임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지금 이 영상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매매 완전 정복이라는 이 재생 목록을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 꾸준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댓글 확인하시면 시황 브리핑, 그리고 실전 매매 타점, 그리고 다양한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댓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